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는데요. 지난 한 주 근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오랜만에 워케이션을 다녀왔어요. 맞아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웬 워케이션이지?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기획해 보고 있는 시기에 마침 경북 안동에서 하는 글로벌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신청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오. 굉장히 신선하고 좀 재밌었던 경험이라서 좀 좋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온 느낌이었어요. 음. 그냥 워케이션도 아니고 글로벌 워케이션이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음, 저는 뭐 그냥 방학이니까요. 그냥 제가 그동안 방학 때 많이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똑같이 출근도 하고 방에 꼭 박혀서 생기부도 쓰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긴 합니다. 음, 대신 인제 좀 학기 중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운동을 쪼끔 꾸준히 하는 걸 또 시작을 했고, 제가 요새 그 쪼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번 사 봤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를 몸에 달고 이제 실시간으로 저의 혈당을 체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요게 굉장히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 언제 한번 요거 얘기도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음. 네. 이렇게 좀 아마 여름이라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휴가를 갈 틈이 없어서 평소랑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어쩌면 여름이나 방학이랑도 어울릴 주제, 한옥에서 살아본다면입니다. 음. 어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노래 부르듯이 주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시골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사실 지금 제가 사는 곳도 교외 지역이다 보니까 "시골이잖아." 막 이렇게 놀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음. 진짜 시골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음. 제가 글로벌 워케이션을 갔다 온 곳이 안동에서도 굉장히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이었고 또 아. 잠자는 곳이나 일하는 곳 모두가 한옥으로 되어 있었어요. 음. 저 오랜만에 한옥집에서 좀 지내다 보니까 '아 시골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한옥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커져서 오늘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덩달아 저까지 굉장히 많은 재밌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뭔가 한옥에서 사는 경험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한옥이랑 뭐 한복이랑 이런 전통 문화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오늘도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에피타이저는 제가 한옥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어서 그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누룽지 백숙이에요. 음. 백숙은 저한테는 약간 왠지 모르게 시골 느낌이 나는 음식이거든요. 음. 그리고 좀 계곡 앞에 평상이 있는 그런 식당에서 많이 판매할 것 같은 메뉴이기도 하고 맞아요. 시골 생활을 그려냈던 영화 집으로에서도 백숙이 나오잖아요. 음. 엄청 꼬꼬만 시절에 유승호 배우를 환하게 했었던 바로 그 백숙. 음.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아 가지고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승호 배우 요새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바람직하게 잘
컸잖아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음. 어 근데 그 정말 귀여운 시절에 유승호 배우가 있었죠. 맞아요. 음. 실은 여름하면 아마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백숙이란 단어가 피어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마 먹는 것 같은 진짜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고 자주 먹는 음식인데요. 특히 한옥이라고 하면 이 가마솥에 왠지 진하게 오래 음. 푹 끓여서 먹는 그런 누룽지 백숙 요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마솥에 끓여내는 백숙이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죠. 요새 유행하는 밈처럼 궁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맛이겠죠. 네. 음. 그래서 '한옥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유명한 백숙집 가면은 한옥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집들도 되게 많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떠오르게 하고 오늘 굉장히 주제랑 잘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저한테는 그냥 밖에서 먹는 시골 식당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집에서도 많이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또 하나님도 진짜 맞 자주 먹는다고 여러 번 맞아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음. 요즘 이 삼복 더위에 어울리는 메뉴라서 좀 가져왔습니다. 음. 곁들이는 술은 사실 뭐라도 시원한 술이라면 딱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제목에 어울리는 술이 하나 있어서 추천하고 싶었는데요. 바로 맥주고 국내 수제 오. 맥주예요. 오. 어 전주에 한옥마을 근처에서 수제 맥주를 만드는 노매딕 브루잉 컴퍼니라는 곳이 있는데요. 하나님과도 음. 사실 여행하면서 작년쯤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만드는 맥주 중에 한옥 스테이라는 이름의 맥주가 있어요. 음. 에일 맥주인데 가볍게 좀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의 에일 음. 맥주여서 좀 그 맥주 소개에는 하루 종일도 마실 수 있는 맥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브루어리가 샌님이 되게 좋아하는 브루어리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따라서 갔었는데 저도 되게 인상 깊은 브루어리였고 맥주 맛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또 저도 샌님도 한옥마을 되게 전주 한옥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점도 되게 큰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맥주 네이밍까지 아주 오늘 주제와 딱인 것 같아요. 혹시 이름이 한옥 스테이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마 그 한옥마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좀 담아내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전주 가면은 꼭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맥주라고 하니까 한번 하루 종일 마실 걸 각오하고 가 보고 싶네요. 네. 음.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난 이미 한옥에서 살고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실 테고 이 음. 한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한옥 스테이, 숙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 한옥이라고 하면 자동완성으로 떠오르는 술이라서 오늘 에피타이저로 음.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음. 그럼 메인으로 이 한옥에서 살아보는 것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음.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번에 완전히 한옥살이에 꽂혀서 음. 갑자기 또 정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음.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고 음. 이게 시골에서 그냥 사는 것과 한옥에서 사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시골에도 요즘 뭐 사실 아파트도 너무 많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는데 맞아요. 한옥은 또 그 둘과도 굉장히 다르니까요. 음. 맞아요. 근데 저도 한옥 정말 좋아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단독주택에 사는 게 저의 로망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중에 한옥은 특히 구조, 뭐 재료 이런 면에서 정말 제 타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경주로 놀러 갔을 때 한옥 스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묵은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뭔가 되게 포근하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뭐 나무나 한지나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재료들이 많이 쓰여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뭐 여러 가지 뭐 단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장점이 저는 되게 많이 보이고, 게다가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경주였는데도 음. 되게 시원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면에서 '아 되게 좋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음. 맞아요. 되게 음. 호감 느낌이 확실히 있죠. 이게 신기하게 유럽 같은 데는 전통적으로 오래된 주택도 내부에도 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돌을 내부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한옥은.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음. 저도 물론 샌님은 음. 샌님은 어떠세요? 당연히 꽂혔다고 하니까 당연히 살고 싶은 거겠죠? 맞아요. 응. 너무 좋을 것 같다. 사실 당장이라도 살고 살 수 있다면 살고 싶다 이런 사람입니다. 저도 음. 특히 그 한옥의 매력이 이번에 완전히 빠지게 된 게 '나무가 진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어 사실 그냥 단독주택도 목조주택으로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친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목조로 집을 지으셨는데 음. 그렇게 지은 집도 가 보면 골조는 목조이지만 사실 음. 내부에서 한옥 같은 느낌이 나진 않거든요, 나무가 막 아 내부에 그쵸. 있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맞아요. 근데 한옥은 사실 골격이 다 나무로 되어 있고 이게 내부에서도 음. 나무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내부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 음. 딱 들어서자마자 나무 향이 집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는 게 음.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목조 주택은 나무를 가공해서 쓰는데 한옥은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더 음. '나무나무하다.' 요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이 나무 자체가 주는 따뜻한 분위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천장을 보면 대들보나 석가래나 이런 것도 나무고 기둥도 음. 나무고 이제 문이나 창살도 다 나무고 막 이런 그렇죠. 전통적인 한옥이라면 더더욱 다 모든 곳에 나무가 보이고 또는 나무와 음. 종이의 조합이 보이는 구조이다 음. 보니까 이 우드 컬러, 나무 컬러가 화이트와 원래 조합이 참 좋은데 이 한옥은 맞아요. 정말 딱 그 조합으로 되어 그렇죠. 있으니 음. 자연스럽게 그 감성 돋는 분위기를 만들 수 음. 있더라고요. 음. 약간 샌님이 뭔가 이런 감성 돋는 분위기에 젖는 게 뭔가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만큼 '한옥이 매력적이다.'라는 소리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음. 제가 인테리어 저희 집에 특히 침실 인테리어를 보면 사실 우드톤으로 되어 아 있어서 맞네요. 예 우드와 맞네요. 화이트여 음. 가지고 딱 그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참 '잘 맞는 인테리어구나.'라는 거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사실 제가 한옥에서 이번에 완전 푹 빠지기 전에도 한옥을 너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음. 대청마루입니다. 아 그쵸. 맞아요. 마루가 있는 집에 너무 살고 싶거든요. 음. 지금 집으로 이사할 때는 제가 루프탑 그 '야외 공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간절히 원해서 이제 단독주택을 선택한 음. 거였는데 이제 살다 보니 진화를 해 가지고 음. 마루를 원하게 됐어요. 어 이게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아마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겠지만 저는 할머니 댁에 마루가 있었거든요. 음. 나무로 되어 있는 마루라서 이제 거기 있으면 바람이 드나드는 이게 막 음. 엄청 좋은 저희가 한옥 스테이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고급 나무로 된 마루는 아닌데 음. 좀 신기하긴 진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냉방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한옥은 좀 시원하죠. 맞아요, 맞아요. 대청마루도 보통은 이제 그늘이 지게 구성을 하니까 되게 그렇죠. 시원했었던 것 같고 음. 그때는 물론 지구 열탕화가 지금보다 약했으니까 덜 더웠던 걸 수도 있겠지만 음. 그래도 이번에 제가 안동에 있을 때는 36도 막 37 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되게 심했던 날이었는데도 마루는 좀 선선하고 또 실내 음. 들어가면 훨씬 더 에어컨 틀은 줄 알 정도로 굉장히 음. 시원한 구조여서 이게 마루에만 앉아 있어도 집중해서 일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누워서 한량처럼 뒹굴거리는 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이 대청마루의 킥이 저는 비 오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이죠. 예. 이 삼시세끼 같은 시골살이를 보여주는 예능에 이 마루가 있는 음. 집이 나오면 비 오는 날 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빗소리 들으면서 전 부쳐 먹고 음. 음. 이게 차 있는 분들이 보통 비 오는 날 차에서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한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음. 한옥마루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전을 부쳐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차에선 못 맞아요. 하는 거. 맞아요. 그건 진짜 정말 한옥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음. 싶을 정도로 대청마루의 정말 중요성인 거죠. 음. 저도 한옥의 가장 큰 매력은 이 대청마루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개방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밖으로 향하는 창문은 다 유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통유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옥은 좀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음. 아무래도 방들이 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대부분 창문들이 한지로 대부분 쌓여 있고 음. 방들이 다 막혀 있고 이래 가지고 '답답하지 않을까 한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근데 전혀 안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약간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음. 대청마루 때문이더라고요. 음. 그게 대청마루가 있음으로 인해서 개방감도 있고 그다음에 시원하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교사니까 저희 친 학생들 중에 건축 전공하고 싶은 그중에서도 한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 친구들이 이제 한옥의 구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막 발표할 때 그런 걸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음. 약간 과학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대청마루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원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저 '대청마루가 진짜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루프탑 베란다 이런 데선 진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워서 뒹굴거리기 이런 거 진짜 못하죠. 음.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야외에서 "비 오는 걸 구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을 부쳐 먹을 수 있다." 저는 그걸로 이미 맞아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루가 베란다도 아니고 완전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붕도 있으면서 근데 비가 들이치진 않고 근데 뚫려 있고 막 이런 되게 정말 음. 어디에서도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대청마루에서 뒹굴거리기만 해도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제가 이제 테라스도 있고 음. 그 마 마당도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음. 대청마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방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음. 맨발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야외 공간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내의 연장이 아닌 그렇죠. 전혀 다른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그렇죠. 귀찮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집에 있는 루프탑이 만약에 대청마루였다면 시도 때도 없이 막 술 한잔 하러 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게 음. 되는 것이 좀 음. 차이가 있죠. 맞아요. 음. 저는 그리고 한옥이 약간 느린 집 느낌이라 수제로 만든 집 이런 느낌인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음. 약간 건축의 기초적인 형태를 봤을 때 되게 뭐 크래프트나 수제, 뭐 장인 이런 말이 되게 어울리는 집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음. 이게 뭔가 시멘트로 부어 가지고 뚝딱 만드는 집이 아니고 막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참 잘 짜서 만든 집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음. '느리게 살고 싶다.'라는 저의 지향점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구조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음. 한옥에 살면서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음. 저 생각에는 왠지 한옥에 살면 더 바쁘게 살아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관리할 게 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팍 오는데 그치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으려면 약간 일상이 여유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음. 선생님이 느릿느릿한 삶이라고 했던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음음. 맞아요. 느릿 느릿한 삶에 굉장히 어울리는 집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저 이렇게 되게 한옥 조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사실 한옥살이 걱정되는 점도 꽤 많을 수 있죠. 어 그쵸. 특히 저는 이번에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물론 아직 그걸 못 맛보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음. 추운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토크 토랑을 꾸준히 들어 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음. 저는 그래서 겨울 때문에 사실 한옥은 고려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음. 특히 어릴 때 이제 할머니 댁의 한옥에서 지내본 경험으로는, 이제 바닥은 음. 온돌 때문에 뜨겁지만 아무래도 우풍이 좀 심하니까 음. 한옥은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가 보니 요즘 짓는 한옥들은 방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살아본 한옥들은 그 창문과 문이 아무래도 얇고 진짜 그냥 그렇죠. 샤시가 없는 그냥 옛날식 문인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공기로 추운 기운이 너무 음. 들어온다.'라는 게 문제였다면, 한옥에도 한옥 스타일로 된 튼튼한 샤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 겉보기에는 전혀 그냥 그런 샤시 느낌이 안 나서 저는 창호지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창문이. 음. 근데 굉장히 그 한옥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기술적인 창호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음. 좋았고, 잠그는 부분도 그냥 이렇게 닫으면 되게 자동으로 잘 잠기고, 그 소음도 딱 차단되는 그런 창호, 시스템 창호인데, 오. 잠금쇠는 그 전통적인 동그란 쇠 모양으로 막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오. 약간 시골살이 경험 없으신 분들은 만져보기 전까지는 '어 이거 민속촌에서나 보던 그런 거네.' 막 이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저 샤시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잘 되어 있군요. 요새 한옥 스테이나 한옥 카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유행이고 막 이래서 아마 음. 그런 쪽으로도 많이 발전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진짜 겨울 난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실은 '보일러만 잘 되어 있으면 우풍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파이이긴 한데요. 또 음. 이게 한옥이면 그 위대한 한국의 보일러 시스템 온돌의 원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바닥 난방 너무 따뜻하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음. 인식인지 편견인지가 있고 이제 뭐 나무로 지어져 있죠. 그다음에 한지의 음. 따뜻한 느낌도 있죠. 바닥 난방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계절하고는 잘 맞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음.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한옥도 통창을 내는 그런 집들이 많아 가지고, 맞아요. 특히 이제 카페로 이용되는 한옥 건물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그 외에 추위 말고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신경 쓰진 않는데, 왜냐면 지금 주택에 살고 있어서 벌레 걱정 음.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이번에 저랑 같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 또 같은 방을 쓰셨거나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 중에도 "이 벌레 좀 걱정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의외로 정말?
주택도 그렇고 한옥도 그렇고 그렇게 막 엄청 출몰하지는 않아서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고, 근데 음. 벌레가 진짜 막 일 주일에 한 놈이라도 나오면 '난 너무 무섭다.' 이러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좀 의외로 '생길 게 많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하나님이 "바빠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신 포인트일 음.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한옥에 안 살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독주택에 살면 생기는 그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과 좀 비슷비슷한 정도가 아닐까라는 음. 것과, 네, 나무라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그 천연 나무를 쓰면 그 진액 같은 옹이에서 나오는 고런 것들을 좀 신경을 아. 써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마루에서 묻을 수 있다."라는 표시가 여기저기 되어 있어 가지고 아.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될 수도 있겠다. '코팅하는 작업들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 한옥 그 대청마루에 누워 보면 뭐 스테이나 카페 이런 데 가서 대청마루에 보면 걔네들 되게 맨질맨질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아 코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청소하는 것도 그럼 또 쉽지 않겠죠. 그냥 이런 장판이나 마루인 것보다는 실제 음. 나무니까. 네.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벌레도 근데 제가 단독주택으로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가 벌레인데요. 이게 음.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냥 감수해야 한다고 하던데 뭐 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서 단독주택으로 가는 건데 벌레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이 그럼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 쪼끔 많이 무서워서 네. 음. 아직은 그렇게 큰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일반 단독주택이랑 좀 한옥이 좀 다른 점이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옥이 이렇게 땅바닥에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떠 있잖아요. 올라가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끔 '땅바닥에 붙어 있는 다른 집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요런 음. 저도 살아 본 적 없으니까 그냥 상상만 한번 해 봅니다. 음. 음. 이게 그 바닥 단이 있는 게 차이는 별로 안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올라오는 거에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무리가 없어서. 왜냐면 그쵸. 1층 집이어도 사실 단독주택이어도 쪼끔은 얘가 벽을 타고 올라와야 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그래 가지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차이가 되게 컸어요. 저는 집에서도 정말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타나는 그 다리 많은 벌레를 네. 이번에 한옥 스테이에서도 봤는데, 집에서보다 네. 굉장히 안 불쾌하고 아 그래요? 집보다 덜 우 불쾌하고, 우리 집이 그리고 아니어서 그런 거 한옥은 아니에요? 되게, 아니에요. 한옥은 문을 열고 밖으로 이걸 하기가 되게 편한 구조잖아요. 방에도 아 밖으로 그렇죠. 향하는 창문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굳이 죽이지 않더라도 내보낼 방법이 너무 많아서 여보세요?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고 벌레들을 내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왜 똑같은 벌레인데 이렇게 마음이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음. 그거 외에도 혹시 하나님은 '이거 진짜 좀 한옥살이 꺼려지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나요? 제가 방금 벌레가 그 단차가 있어서 '벌레가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 요렇게 '그 장점일 수도 있겠다.' 요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실은 한옥살이에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저 단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다 보니까 '단차라든지 계단이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무거운 물건 옮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무릎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게다가 약간 한옥은 계단처럼 이렇게 낮은 게 여러 겹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쿵 하고 높은 차이가 있잖아요. 음. 물론 디딤돌 있는 거 알죠? 디딤돌 있어요. 근데 그 디딤돌 없는데도 저는 성격상 그냥 올라다닐 것 같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 무릎에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저는 가장 먼저 들긴 했습니다. 음. 근데 그런 점이 또 운치가 있게 해 주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음. 가지고 '아 이게 한옥의 매력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한옥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겠다. 이중적인 면이 있구나.'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음. 맞아요. 저는 그 단차가 이번에 되게 좋았는데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신발을 놓는 곳과 집이 아예 분리된다는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새삼.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신발은 디딤돌 돌 쪽에 놓잖아요. 네. 그렇게 벗어 놓고 그다음에 한 단을 올라서 대청마루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니까. 지금 음. 보통 사는 평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상으로는 분리되지만 평면으로 쭉 놓고 봤을 때는 바깥을 돌아다니는 신발과 실내가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구조니까 아. 이게 아예 그 공간이 딱 뚝 떨어진다라는 게 되게 좋았었고, 음. 반대로 나갈 때는 제가 이번에 그 같이 지내는 분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양반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옥이. 그렇게 얘기를 어떤 한 면에서요? 게 막 음. 후다닥 뛰어 나갈 수가 없어요. 디딤돌에서 아 신발을 그쵸. 신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발 자체가 이렇게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단 밑에 신발이 아. 있으니까 막 맨발로 뛰어나갈 게 아니라면 어쨌든 한 어 번에 쉼을 거쳐야 나갈 수 있는 구조여 가지고 그렇네요. 되게 그 옛날 어르신들, 양반들처럼 천천히 행동할 음.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집이 만들어져 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러모로 샌님이 얘기했던 느릿한 삶과 부합되는 건축의 형식인 것 같다 싶네요. 맞아요. 그런 것 음. 같아요. 맞아. 벌레도 그냥 천천히 내보내는 구조고 저도 막 마루로 나가서 벌레를 밖으로 버리고 이랬거든요, 죽이지 않고. 그쵸, 그쵸. 어 되게 느릿느릿 그리고 약간 유난스럽지 않은 그런 삶과 어울리는 주택인 그렇지. 것 같아요. 맞아요. 방문을 딱 열었을 때 바로 '야외다.' 이런 점이 진짜 가장 큰 매력이긴 하죠. 맞아요. 음. 네. 근데 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망이 커서 '한옥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의 저처럼 한옥살이는 쉽게 결정하거나 시작하기가 꽤 어렵죠. 맞아요. 일단 도시 지역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옥 자체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거의 이제 지역 기반 자체가 쪼끔 교외나 시골로는 나가야 최소한 한옥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진짜 아파트에서 빌라 갈래? 아니면 나 단독주택 갈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큰 결심과 변화가 필요한 삶의 맞아요. 방향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보기라도 해 보고 싶을 때 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음. 저는 가장 먼저 사실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유적지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한옥이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니까 많은 유적지들은 다 한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 서울 같은 경우는 궁궐도 워낙 많고 음. 지역의 각 도시들도 성벽이나 막 도읍지였던 곳, 관청이었던 곳 이런 한옥 건물들이 꽤 많이 남아 있고 음. 그리고 이런 공적인 건물들이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렇죠.
최고의 한옥이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좋은 것 같고 뭐 유적지는 아니지만 산 위에 요즘 이 실려갈 수 있는 정자를 만들어 놓은 산들이 꽤 많이 있는데 동네 뒷산들도. 음. 이게 어쨌든 양식으로는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음. 자연 풍경을 즐기고 바람이 되게 쉽게 통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 자연과 음. 함께 사는 좀 한량처럼 느릿느릿하게 사는 그런 한옥의 매력을 좀 잠깐 느껴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런 유적지 가면 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대청마루에 앉아볼 수 있고 막 이런 기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옥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요런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드렸던 한옥 스테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정말 많죠. 뭐 서울에도 북촌, 서촌 이런 데 굉장히 많고 뭐 정주 혹은 뭐 경주 이런 식으로 약간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들은 이런 쪽으로 일부러 관 개발을 또 많이 해 놨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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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한옥 형태의 집에서 하루 이틀 자고 생활해 볼 수 있고요. 요새는 어 그냥 하루 이틀 자고 생활하는 거 정말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한옥의 매력에 진짜 금방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음. 물론 단점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장점이 단점을 상쇄시켜 줄 정도로 저는 되게 어 한옥 스테이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데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내가 여기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좋습니다. 요즘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한옥 카페도 진짜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익선동이나 그 북촌 한옥마을처럼 조성되어 있는 곳들도 많고 전주 한옥마을도 있고 뭐 교회 어디들 가든지 한옥 카페 하나쯤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조건 있죠. 네네. 음. 최근에 이제 지어져서 양식만 한옥이고 완전 신식인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그 한옥의 느낌을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음. 하나님이 얘기한 스테이들도 굉장히 음. 좋고 얼마 전에 저희가 얘기한 캐대언에 나왔던 북촌 한옥마을도 요즘 굉장히 방문객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아 그렇구나. 캐대언의 영향이 또 한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어. 안동 글로벌 어케이션을 갔는데 음. 전통주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이 갓을 쓰고 오셨는데 굉장히 그 외국인 분들이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아 너무 신기하네요. 맞아요. 저희 지난주에 방송하고 그 후로도 막 진짜 정말 비슷한 방송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한옥 카페 진짜 많죠. 저희 집 근처만 해도요. 이렇게 옛날 건물의 외형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이제 안쪽을 싹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음. 한옥을 정말 그냥 정말 음. 수리만 해서 뭐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옥 카페를 되게 좋아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한옥 카페만 찾아다닌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 한옥 카페의 매니아층도 있구나. 그러게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 그런 카페는 메뉴도 뭔가 토속적인 거 예를 들어 뭐 흑임자, 옥수수, 단호박 이런 재료를 활용한 뭐 음료라든지 디저트라든지 이런 걸 주력으로 내는 카페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컨셉이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제 입맛은 또 너무 좋아 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 같은 거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그런 데 가셔 가지고 '한옥의 매력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흑임자 얘기하시니까 전주 음. 한옥마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흑임자 빙수를 파는 아. 카페가 있는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군침이 아. 막 돌기 시작하네요. 아. 꼭 가 봐요 우리. 제가 전주로 갈게요.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 한옥 주제에 맞춰서 바로 한번 가 보시죠.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한옥에 살기 좋은 때는 언제일까?'를 한번 이야기해 음.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때. 근데 너무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요. 내가 그래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그때가 때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겠죠. 특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에 살까? 뭐 빌라로 갈까?' 요런 거 선택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음. 문제라든지 요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실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내가 그래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가 한옥에 살기 가장 좋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모든 걸 고려한 정답이네요 사실. 그렇죠? 음. 음. 저는 비슷하게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내 속도로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음. 때 한옥에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 딱 너무 적절한 대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음. 정답인 것 같은데요? 네. 막 어 회사 바빠서 아침마다 불이 나게 달려나갈 필요 없고 맞아요. 어 뭐 되게 번잡하게 살지 않더라도 그리고 음. 한옥이라서 '아니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게 음. 생기더라도 천천히 좀 생각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한옥에 살기 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한옥에서 살려면 여러 가지 뭐 거리도 그렇고 거기서 해야 되는 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아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한옥에 살기 가장 좋은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디저트는 오랜만에 장소를 가져왔는데요. 아 음. 한옥과 한옥에서 느리게 살아가는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꽤 많죠. 특히 음. 요즘은 촌캉스가 막 뜨고 있어 가지고 맞아요. 촌캉스 상품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또 막 잘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맛보기로만 끝날 수도 있다 보니까 정말 음. 좋은 한옥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음. 바로 전북 완주에 있는 아원인데요. 아원 음. 고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익숙한 이름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작년인가요? 전주를 여행하면서 아원을 들렀었죠. 맞아요. 관광객분들이 많이 머무시는 게 전주 한옥마을일 텐데 거기서 차로 한 음. 20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아무래도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많이들 가시지만 버스도 있긴 합니다. 저는 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있어서 차로 편하게 다녀왔는데 음. 이게 시골 버스가 대부분 그렇지만 배차가 좀 길어서 버스를 음. 이용하신다면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이 아원이라는 한옥은 숙박도 가능한데 막 노천탕이 있는 객실도 있고 이 음. 아원 고택 자체가 산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산 가운데에 있는 음. 집이라서 음. 대청마루가 있는 정말 멋진 뷰를 자랑하는 객실 음. 등 되게 다양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음. 사실 저는 하나님이랑 카페만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 네. 이제 미술관도 같이 있어 가지고 미술관과 카페만 방문객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 저희는 그때 커피 사서 대청마루에서 마셨었는데 비가 좀 맞아요. 오고 사실 되게 날이 맞아요. 흐렸는데도 분위기가 진짜 좋았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수채화 속에 아니 수채화라기보다는 그 수묵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음. 그런 느낌이어서 다음에는 꼭 다른 날씨에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저 오늘 대화하면서 그 장소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면서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선생님이랑 같이 갔던 장소였죠. 맞아요. 음.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정말 그것마저 운치 있게 만들어 주는 음. 곳이었고
그 대청마루에서 저희가 커피 마시면서 저희가 옆에 사람들이 있고 막 이래서 눕진 못했지만 진짜 '여기 누우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음. 커피 마셨잖아요. 음. 그런 맞아. 그런 한옥의 멋짐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약간 음. 주변 경관도 저는 한몫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그곳에서의 한옥은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옥의 매력이라고 얘기하는 고즈넉함 이런 음. 것뿐만 아니라 약간 힙함 이런 것까지 느껴져 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인상 깊은 장소였어요. 음. 거기가 BTS가 머물면서 막 영상도 찍고 힐링도 했다 이래서 되게 팬들에게 유명한 성지가 되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가 보니까 왜 맞아. 그들이 거기에 숙박을 전체를 다 빌려서 했는지 너무 알 것 음. 같은 풍경이라서 음. 이 한옥을 좀 제대로 멋진 곳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꼭 음. 가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곳이라 디저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한옥에서 살아보는 것, 어떻게 보면 상상과 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회색 건물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음. 좀 동경처럼 한옥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음. 당장 저희가 모든 걸 털고 한옥으로 지금 떠날 순 없지만 일상에서 좀 경험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오늘 이야기를 해 봤으니까 시도를 음.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한옥처럼 느리고 또 새로운 곳에서만 발견되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음 한 주에도 여러분의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